그렇게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선생님 댁에를 이렇게 몇 번 가는데 거기서 TV에서나 보던 그런 정치인, 연예인, 그런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그 선생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고. 국내 최초 관상 트레이너 네. 가장 바람 시간 희노애락. 그래서 너는 이제 그게 전부야? 또 더 할 얘기는 없어? 중간중간에 이런 일 저런 얘기는 많지만 응.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또 있었던 일들 또 썰을 풀어야 되잖아. 이제 남현우는 그런 대로 된 것 같고 누나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30년이라는 세월을 관상을 하게 됐는지. 관상 공부도 해야 되지, 명리 공부도 해야 되지, 진짜 공부할 게 진짜 이런 게 저런 게 많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게 됐냐? 물론 사연이 노사연이겠지만 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이제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좀 어릴 때 이렇게 사람 보면 좀 보이는 직관력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고 막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집은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어. 우리 그 친척 삼촌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다음에 그 종교적인 그 신앙심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나는 새벽 예배를 꼭 보고 학교를 갈 정도로. 그리고 그때 내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지금도? 지금도 전도가 안 되면 그 집에서 막 울고 그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대단해. 근데 아까 중학교 때부터 좀 막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심하게 최고조로 이렇게 막 사람이 보이고 막 그럴 때쯤에 우리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 사업이 막 망하기 시작을 했어. 엄마 아빠가 이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어.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약간 금수저로 태어났어. 금수저로 태어나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나하고 반대네. 학창 시절을 좀 보냈어. 그러던 중에 엄마 아빠가 하시던 사업이 좀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고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야. 몇 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아빠가 원래는 이제 구두 그 수제 구두 공장 같은 거를 좀 크게 하셨었고 엄마는 저기 강남에 뭐 호프집, 일식집 이런 걸 막 100평 넘는 가게를 한 7개 정도 가지고 계셨어. 와우.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굉장히 좀 큰 손이었지. 그랬는데 엄마 아빠는 어차피 나 5살 때 이혼을 하셨거든. 그래서 엄마랑 5살 때까지 살다가 아빠한테 이제 가서 학교 생활을 했어. 그랬는데 엄마 하는 사업이 이렇게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디 이렇게 막 무속인한테 이렇게 점을 막 보러 다녔던 거야. 그랬는데 무속인들이 다 하나같이 딸이 신기가 있다. 딸이 신기가 있으니까 신내림을 해야 된다. 막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데리고 우리 엄마가 어디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무속인 집에 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무속인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했어. 장안에서 엄청 유명했어. 그래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점집 그 여자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어디가 집이라는 걸 길 지나가는 사람이 다 알려줄 정도로.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딱 데리고 중학교 때다. 중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딱 데리고 거길 갔어. 문을 찍 열고 들어갔는데 그 무속인 애가 들어오지 말라고 신 받고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나 교회 다녔잖아. 그래가지고 그 무당이 젊었나 보다. 신 받고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신 받는 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밖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 그래갖고 내가 그 집에다 침을 뱉고 나왔어. 그 집에다 침을 뱉고 나왔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막 아프기 시작하고 우리 엄마 사업이 막 망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더 여기저기 막 보러 다녔는데 무속인들은 다 나한테 신기가 있다고 하고 그러던 중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역술인 선생님이 계신데 그곳을 한번 가봐라 하고 어느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야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거기를 딱 가게 됐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완전한 고관 대작들만 상담하시는, 그러니까 일반인 상담은 하지도 않는, 근데 그 아는 지인분의 백으로 겨우 가게 예약을 됐구나. 해서 거길 갈 수가 있게 됐어. 그 거길 갔는데 우리 엄마한테 뭐 팬티 한 장만 차 입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렇게 다 망한 거를 이 딸이 완전히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 딸이 굉장히 총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달란트가 되게 많은데 신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되게 총명한 거다. 근데 내가 조금 탐이 나긴 한다. 그래서 역술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내가 옆에서 듣고 있었어. 그랬는데 나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 작가가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뭐 글짓기 대회, 뭐 교내, 그다음에 구, 시,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상이란 상은 내가 다 휩쓸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상금을 좀 벌기도 했었어. 글을 너무 잘 써서. 그래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렇게 우리 엄마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선생님 댁에를 이렇게 몇 번 가는데 거기서 TV에서나 보던 그런 정치인, 연예인, 그런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그 선생님 앞에서 울고불고 하고 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전부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다 듣고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글 쓰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선뜻 내가 그 공부를 해보겠다고 나선 거야. 그래서 첫 공부가 시작이 됐어. 첫 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어렵지. 그래서 친구들은 대학을 갈 준비를,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선생님 밑에 가서 학교가 끝나면 거기 가서 역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근데 처음에 시작한 게 나는 이제 관상이었거든.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너무. 이게 나한테 너무 와닿고 너무 재밌고 이 관상을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는 게 그리고 관상을 뭐 한 달 배우고 1년 배우고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왜 망했는지 그 관상의 원인이 그 안에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가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나는 작가 아니면 이런 카운셀링 아니면 뭐 언론인 아니면 뭐 그런 이제 평론가 이런 쪽이 되게 잘 맞거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상담하는 일도 나한테 잘 맞겠구나. 내 관상에서 봤을 때 해서 그러면 이걸로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나의 친구들은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정하고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엇비슷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한참 할 즈음에 우리 사부님 말대로 우리 아빠 사업이 먼저 망했어. 그러면서 아빠가 알코올 중독에 당뇨에 신장 투석을 받게 됐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빠의 그 병원비를 막 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사업이 망할 즈음부터 아빠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셨고 그걸 이제 말 못하고 이렇게 담아두면서 그게 병으로 그렇게 오게 된 거야. 그 즈음에 우리 엄마 하던 가게들이 7개였다 그랬잖아. 하나씩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망하게 됐어.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망하게 됐는데 이 망하는 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망할 수 있구나라는 정말 끝판을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마지막 했던 가게는 그 강남 선능역 쪽에서 이제 지하에 50평짜리 가게를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가지고 있게 됐거든. 하나하나 다 망하면서 이 마지막 가게는 삼촌들이 돈을 삼삼오오 걷어가지고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이 가게를 해봐라 해서 차려준 거였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돈가스도 팔고 맥주도 팔고 뭐 이렇게 식사와 술을 같이 겸한 그런 거였는데 그 가게 바로 옆에가 빌라가 있었거든. 근데 그 빌라 사시는 분들이 자기네 그 빌라 옆에 이런 가게가 있는 게 싫다. 남편들이 퇴근길에 술 한잔 마시고 들어올 수 있는 이 가게가 있는 게 싫다고 막 진정서를 넣었어. 구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구청에 진정서를 넣어도 그게 없으니까 시청까지 진정서를 넣고 막 진정서를 엄청나게 넣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런데도 가게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이렇게 폐쇄문이라고 더 이상 가게 장사를 하지 말라고 그걸 갖다 붙였다. 헐. 그런데 우리 엄마가 그걸 모르고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걸 잡아 띈 거야. 누가 이런 걸 갖다 붙였어? 그러고서는 그걸 띄었어. 그게 구속이 되더라고. 아, 그때가 몇 년도쯤인데? 연도가 그런 법이 있나? 있더라고. 그래서 처음 나라에서 뭐 그런 거를 갖다 붙이면 그거 띄면 안 돼. 구속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띄어서 우리 엄마가 바로 유치장에 간 거야. 유치장에 갔는데 그때 주변 어른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연쇄적으로 망하면서 지인들이나 친척들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엄마도 말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마땅히 말할 곳도 없고 아빠도 병들어 누워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구치소에 갇히고 가게는 그렇게 됐잖아. 그래서 내가 그 경찰서나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아와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빌라마다 그 호수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됐고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아빠는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의 당뇨 환자고 그러니 우리 좀 제발 살게 해달라. 중학생인 나와 이제 저기 초등학교 6학년 내 동생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구속이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병이 나기 전에 친할아버지가 13년째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지내셨거든. 그것도 우리 엄마가 다 병원비를 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 사업이 잘 될 땐 엄마랑 아빠가 같이 뭐 이혼은 하셨지만 같이 그렇게 돈을 댈 수 있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지만 아빠까지 그렇게 되면서 엄마가 모든 경제 활동을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마가 구속이 된 거는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 빌라마다 그 호수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엄마가 구속이 됐으니까 원수 같잖아. 그렇지만 또 엄마를 또 빼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호실마다 다 가서 정말 무릎을 꿇고 엄마 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엄청 이제 사정을 하고 울고불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몇몇 사람은 사인을 해주는데 몇몇 사람은 이 가게가 다시 오픈을 하면 자기네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래도 그 30년 전에도 거기가 강남이었잖아. 그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엄마는 이제 구속된 채로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사인을 다 받았어. 그래서 그 우리 엄마가 구속되기 전에 있었던 그 가게에서 일했던 종업원 언니 오빠들한테 내가 빌었지. 구치소를 다니다 보니까 사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냥 콩밥보단 먹을만 하다는 거야. 그 사식을 너무 넣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언니 오빠들한테 부탁을 해서 난 사식이라도 엄마한테 사식 넣어줄 돈이라도 벌어야 될 것 같으니 그만두지 말고 엄마 나올 때까지만 같이 일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어. 엄마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엄마가 구속이 됐다. 그래서 난 엄마 면회도 가야 되고 엄마 사식을 넣어줘야 돼서 내가 장사를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조금 일찍 한두 시간 일찍 조퇴해서 엄마한테 가서 면회 갔다가 그 언니 오빠들하고 밥을 팔았어. 돌솥 비빔밥하고 돈가스를. 술은 안 팔고 맥주 같은 건 없이. 그렇게 해서 그걸 팔아서 겨우겨우 돈을 조금 모아서 엄마 사식을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두세 달 만에 엄마가 어떻게 해서 이제 보석으로 풀려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없이 나 혼자서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하고 장사를 했었으니까 가게에 손님이 뭐 있었겠어? 엄마 그 사식 넣어줄 정도의 그 금액이 전부였거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사와 술을 파는 게 거기 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니까 이사를 갈 돈은 없고 하니까 거기를 이제 조금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또 삼촌들한테 부탁을 했어, 엄마가. 그래서 삼촌들한테 또 부탁을 한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어.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재오픈을 했는데 3일 만에 그때 당시에 홍수가 났어.
헐. 강남 전체에. 죽으라 했네. 근데 그 가게가 지하였잖아. 지하였잖아.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홍수 그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가게가 잠겨버렸어. 근데 우리 엄마가 구치소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잖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거기 그 가게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가구라도 건지겠다고 그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야. 근데 홍수 나갖고 물에 잠긴 그 가게 안에 잘못 들어가면 감전돼서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겨우 말렸어. 그래가지고 가게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그 장마가 끝나고 그 홍수 났던 그 물이 다 빠지고 기생충 영화처럼 딱 그렇게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물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또 친척분들한테 또 사정 해가지고 우리 두 애들 키워야 되니까 제발 도와달라 해가지고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하고 오픈을 한 날 불이 났어. 가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무속인들 말대로 내가 신기가 있어서 신바람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속인들한테 다녔을 때 내가 신기가 있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나한테 관상을 가르쳐준 선생님만 신기가 아니라 너무 영특하고 그런데 너는 망할 운이 없고 그냥 팬티 한 장 차고 나앉을 운이고 이 딸은 다른 걸 해도 굉장히 잘할 애지만 당장에 너네 집이 망했으니 이거를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 곧 망할 거니 얘라도 어떻게 집안을 살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 이 역학을 공부시키는 거다 했는데 나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역학을 공부를 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그 공부가 잘 맞아서 한 2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우리 집이 그렇게 완전히 망한 거야. 뭐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 한 2, 3년 정도 공부한 그 공부로 이제 철학관을 차리게 됐지.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철학관을 차릴 또 돈도 없어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삼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해줘서 300에 35만 원짜리 강남 그 선능역에 300에 35만 원짜리 그 상가주택에서 처음에 이제 상담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내가 어린애잖아. 젊고 어린애고 그 다음에 정말 순수하게 얘기하잖아. 뭐 좋으면 좋다고 순수하게 얘기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순수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망한 그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사연의 손님만 오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그 손님이 가고 나면 그 손님이 문제가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야. 이 사람 살려줘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정말 더 미친 듯이 공부하고 더 알아내서 파고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사부님이 아 너는 이게 정말 천직이다 그럴 정도로. 근데 이제 큰 맥락의 틀은 원래 이제 관상을 보시지만 정작 원래는 우리 사부님은 사람 손에 지문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거든. 지문만 보셔. 지문만. 이 사람이 지문만 가지고 돋보기로 해서 지문만 가지고 상담을 하시거든. 사실은 내가 그 지문까지 배웠어야 되는데 지문을 배우지 못했어. 아, 아깝다. 왜냐면 한참 공부를 하고 한참 돈을 잘 벌 때쯤에 내가 바람이 났어. 뭐해? 나이트클럽에. 매일 상담을 하고 매일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어른들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게 나한테 좀 버거웠어. 그리고 그때 당시에 썼던 일기장에는 우리 엄마 아빠 사업에 빚이 어마어마하게 몇십억대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300에 35만 원짜리 그 상가 주택에서 월세에서 시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시작을 한 거야. 빚을 안고 그 시작을 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썼던 일기장에 보면 내가 저주받아서 태어난 것 같다. 그거 있어? 아직도? 지금은 써봤어? 없어졌어. 내가 저주받아서 태어난 것 같다. 이 지옥이 끝날 것 같지 않다. 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정말 상담을 어마어마한 손님을 많이 상담을 하는데 정말 돈도 많이 벌었는데 끝나고 나면 그 나중에 엄마가 사채까지 썼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그 돈을 받으러 와. 매일 밤마다. 그러니까 그날 번 돈을 털리고 털리고. 그러면 우리 그 바로 앞에 마트가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요만한 그 퐁퐁이 280원인가? 아무튼 그럴 때인데 그 퐁퐁을 살 돈도 없어서 그것도 다 빚을 졌어. 근데 매일매일 그 사채업자한테 그 빚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마트에 진 외상값을 갚을 돈이 없는 거야. 아무튼 뭐 그런 식이었어. 그렇게 해서 이제 빚 갚는 데만 너무 열중을 하면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 나한테 이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야. 그랬는데 밤마다 흔들었구나. 아니 흔들지도 않았어. 흔들지도 않았어. 나는 흔드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 학교 때 분위기?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야. 학교 다닐 때 친하지 않았던 그 친구는 날라리여서 되게 유명했던 친구거든. 그랬는데 학교도 잘린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부터 학교 다닐 때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내 옆모습이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 편지를 쓰고 그랬는데 나는 그 친구가 너무 노는 친구라서 무서웠거든. 근데 그 친구가 20살이 넘어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러 나갔는데 그 만나러 나간 곳이 이태원이었어. 나는 그런 불야성에 그런 네온사인과 그런 곳을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 친구랑 막 얘기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친하지 않았는데 뭔가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딜 또 가자 그러길래 따라서 갔다? 거기가 나이트야. 근데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이 그 큰 음악을 듣는데 뭔가 나한테 맺힌 이 한과 이 억눌려 있었던 게 이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가서 흔들지도 않고 춤도 안 추고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데 이 음악을 귀가 찢어지게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석 달을 하루도 쉬지 않고 죽순이가 됐어. 그 나이트 죽순이가. 유명했겠네. 나머지 얘기는 3부에서 얘기해 줄게.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 나이트 죽순이가 됐는지 나이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3부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만나요. 만나요.